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집으로 보도합니다. LA 지역에서 코로나19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불리는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처방약이나 백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김경혜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모습으로 왕관을 닮아 이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사망자도 꽤 나오고 있고 전파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전파력이 높아요. 일반인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보다 당뇨나 신장병 이런 고질병 환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만큼 관련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검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1-2년 동안 살 수도 있고 상온에서 28일까지 바이러스가 살아있기도 합니다. 이는 동물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의 침이나 분비물에서 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4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된 사람이 기침을 한 오염된 손으로 문잡이를 잡고 나갔다면 그 문을 지나온 사람들은 2시간 만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백 명 되는 때 만진 사람은 바이러스가 별로 없을 수는 있지만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오염된 손을 가지고 내 눈이나 코나 입을 만졌을 때 감염이 되는 거니까. 의료계는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한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을 이제 써보는 추세고요. 코로나19 예방법으로 마스크가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케어할 때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아니 10분을 하든 그때 잠시 쓸 수 있는 마스크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쓸 수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마스크가 또 촉촉하게 젖어지면 오히려 감염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에 코로나19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의사의 말에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반 사람들이 공포를 조성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 현재 독감 시즌으로 사람들의 혼란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에 체류했던 대한항공 승무원이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변종 바이러스의 하나인 만큼 감염 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김도영 박사 모시고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바이러스 예방 방법은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유행처럼 번질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자주 씻고 특히 비눗물로 한 30초 이상 씻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침할 때는 이렇게 팔로 가려서 그런 기침 분비물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어떤 증상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을 기준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유래됐는데요. 최근 2주 이내 중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기침을 하거나 또는 그 미열이 있거나 또 기침 처음에는 이 감기 증세랑 거의 유사합니다. 분간이 안 가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얼른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으로서 보셨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반 감기가 아니고 좀 코로나로 의심할 만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병이 처음에는 감기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간이 잘 안 가지만은 열이 심하다든지 기침 증상이 심해서 폐렴 증세를 보인다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얼른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된다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기존에 그 면역력이 약화된 뭐 만성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분들한테 치사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감염이 되고요. 또 한번 감염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잘 이겨내지만 이렇게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분들, 평소에 제가 건강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설사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도 즉시 감염되거나 이런 확률은 좀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감염하고요. 일단 감염이 되긴 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에 있어서 면역력이 정상인 분들하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LA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예, 한인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른 무조건적인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뭐 한인타운일 때 상권까지 굉장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 곳을 이제 가게 되면 무조건 바이러스에 옮는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판단인가요?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아주 밀집된 환경에서 이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단순한 루머 가지고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클로즈하거나 그런 거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던 업소를 내가 동시간대에 있었거나 전후 시간대에 와서 뭐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냈을 때 뭐 남아있던 침이나 공기 중에 그 바이러스 전이를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흡기를 통한 전파니까요. 그 공기 중에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이제 신체에서 나온 그 호흡기 분비물들 그런 것이 에어로졸의 형태로 있다가 코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흡입되는 것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잠복기는 보통 이틀에서 한 2주까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식당에서 뭐 같이 식사를 하셨다면 한 2주까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런 뭐 기침이나 발열, 호흡곤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을 하시고 2주 이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은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 사태가 뭐 사실 LA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돼서 좀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소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 미국의 그 보건 당국 거기에 지시에 따라야 되겠고요. 아주 불필요한 그 소식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또 이제 미국이 이게 땅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파력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 그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집에서 있다가 내가 고열이 좀 심해졌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자가격리를 아까 여쭤봤잖아요. 자가격리를 하는 방법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의심해서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것보다는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게 자가격리가 좋겠다 이게 생각이 되면 이제 하시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되게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남들에게 이제 전파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의 LA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LA 총영사관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회는 LA시 보건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항공사 직원의 이동 경로를 놓고 한인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인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항공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태를 정부에 보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본부에 소상하게 저희가 보고를 한 상황이고 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외교부 그다음에 미국 보건당국 간에 지금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LA 총영사관 민원실은 각 창구마다 손 세정제를 배치해 방문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으며 3주 전에는 1000개의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만약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영사관으로 연락해 보건당국과 상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우선 그 자가격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영사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이쪽 보건당국이라든가 병원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권고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LA 한인회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운티 정부와 보건국 등 로컬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정도에는 또 다른 발표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긴급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이번 바이러스 여파가 한인타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입국 제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미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19에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But we're very, very ready for this, for anything, whether it's going to be a breakout of larger proportions or whether or not we're at that very low level. And we want to keep it that wa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19 대응 관련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또 의회가 요청한 25억 달러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뜻임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가든그루브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 22번 프리웨이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해 접근했으며 운전자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위협을 가하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북부 캔모어시에서 마켓을 운영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30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저항하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한인 업주와 업주의 대응에 부상을 당한 용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다음 달 21일 여성 창업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역 통관과 세법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지며
소프트믹서와 업종별 그룹 미팅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과 내일 남가주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은 86도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예년 평균 기온보다 20도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주말인 29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이태리 롬바르디아를 방문했으며 발열과 인후통, 콧물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다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기본적인 예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